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박경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살았다. 경식은 이웃 마을에 있는 서당에 날마다 글 공부하러 다녔는데 길이 멀어 집에서 싸준 점심밥을 가지고 다녔다. 하루는 서당에 가다가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은 바짝 야윈 들개 2마리가 으르릉거리고 있었다. 경식이 보니 길가에서 꼼지락거리는 조그마한 새끼 구렁이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았다.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서는 들개를 멀리 쫓아냈다. 그러고는 제 갈 길을 가려는데 배가 고픈지 새끼 구렁이가 입을 납죽납죽 벌리고 있었다. 불쌍해 보여서 점심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삶은 감자를 구렁이한테 주었다. 얼마나 굶었던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감자를 먹은 새끼 구렁이가 고마워요. 하고 말했다. 구렁이가 사람 말을 하다니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다. 다음 날부터는 경식이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가 나와서 입을 납죽거렸다. 그러면 경식은 제가 먹을 점심 보따리에서 밥과 반찬을 덜어서는 구렁이에게 주곤 했다.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였더니 구렁이는 점점 커져서 몸집이 아이 팔뚝만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먹는 양도 많아져서 제 밥과 반찬만으로는 구렁이를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경식은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제 동무 하나가 늘 밥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2사람이 먹을 양으로 싸주세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을 한번 꼭 껴안아 주더니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의 심성이 착해서였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큰 주발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반찬도 넉넉하게 넣어 주었다. 그러면 경식은 그걸 가지고 가서 구렁이를 먹였다. 구렁이가 너무 잘 먹어서 점심을 챙겨 먹지 못한 경식의 배가 고플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구렁이를 배불리 먹였다. 그렇게 몇 해를 먹였더니 구렁이의 몸집이 홍두깨만하게 되었다. 그동안 구렁이와 경식은 정이 담뿍 들어서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다. 구렁이는 경식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외동아들이라 외로웠던 경식은 구렁이를 친아우처럼 대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고 어느덧 16살이 된 경식은 장가를 가게 됐다. 옛날에는 나이 10대살만 먹어도 곧잘 장가를 갔으니까 이웃 동네 처녀를 색시로 맞아서 혼례를 치르게 됐다. 그런데 장가 가기 며칠 전에 구렁이가 희한한 부탁을 했다. 형님, 장가 가는 날 나도 꼭 데리고 가줘. 경식이 대답했다. 너를 데리고 가면 나야 좋지만은 혹시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을까? 형님, 걱정하지 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따라가서 그 집 나뭇가리에 숨어 있을 테니 잔치 음식이나 갖다 주면 돼. 장가 가는 날 말을 타고 가면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참말로 길섭에 몸을 숨긴 구렁이가 스르르 따라왔다. 색시집에 다 가서 보니까 구렁이는 그 집 나뭇가리로 스르르 들어갔다. 잔치가 끝나고 경식이 삶은 닭고기를 가지고 구렁이가 숨어 있는 곳으로 갔다. 구렁이는 경식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우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형님, 오늘 밤에 나도 신방에 들어갈래. 경식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신부가 놀라지 않을까? 형님, 걱정하지 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어 있을 테니 방문만 조금 열어놓아. 경식이 신방에 들어가서 신부 모르게 방문과 벽장을 조금 열어놓았다. 어두워지자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들어와서는 벽장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그 뒤에 경식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뭐가 우지끈 뚝딱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어떤 험상궂은 사내가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놈의 몸뚱이를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었다. 사내는 칼로 구렁이를 찌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쓰지만은 구렁이가 몸을 꽉 똥이고 있어서 꼼짝 못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놈이 형님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뭐야. 아우야, 너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니? 이놈이 산적두목인데 얼마 전에 산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거든. 문득 신부가 도적놈과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구렁이를 쳐다보니 눈치도 빠르지. 경식의 낌새를 알아차린 구렁이가 속삭였다. 형님, 안심해. 신부는 아무 죄가 없어. 신부가 엄청난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산적두목놈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린 거야. 이렇게 해서 경식은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산적두목을 잡아다가 광가에 넘기고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구렁이는 경식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잘 컸다. 그래서 몇 해 뒤에는 몸집이 집채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 새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 그렇게 좋은 군주가 아니었다. 몇 년이나 흉년이 들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체가 늘렸는데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컸다. 게다가 예쁜 여자를 밝혀서 지방의 채용사라는 관리를 파견했는데 특명을 받은 채용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혼과 미혼을 따지지 않고 예쁜 여자를 찾아서는 임금에게 바쳤다. 딸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긴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지만 임금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임금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임금에게 붙잡혀가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경식 역시 아내가 소문난 미인이라 언제라도 채용사가 닥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었다. 하루는 구렁이가 경식을 보고 말했다. 형님, 나는 내일 이 마을을 떠나서 임금이 사는 대궐 뒷산에 들어갈 거야. 거기에 가서 대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못 살게 굴 거야. 경식이 깜짝 놀라서 말렸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다가는 죽어. 아무리 달래도 구렁이는 막무가내였다.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틀림없이 임금이 나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형님이 달구지 한 대와 사람 몇을 데리고 경복궁 뒷산으로 와서는 나를 활로 쏘아 죽여. 내가 죽거든 내 몸을 토막내어서 달구지에 싣고 임금에게 갖다 바쳐. 그런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말아라.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니?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만약에 예기치 못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줘. 경식이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렇게 못해. 형님, 그렇게 해야 해. 그래야 형수님을 구하고 백성들을 무도한 임금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왜 내 형수와 임금이 나오니? 형님, 그냥 내 진심을 믿어줘.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구렁이가 당장 죽어버리겠다고 울러대는 바람에 경식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구렁이는 그 길로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 대궐 뒷산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조금 있으니 누구든지 구렁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큰 벼슬을 내린다는 방문이 온 나라에 쫙 깔렸다. 경식은 큰 활을 메고 대궐에 가서는 자기가 그 구렁이를 잡겠다고 그랬다. 그러고는 달구지 한 대와 사람 몇을 데리고 대궐 뒷산에 올라갔다. 가보니 숲속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 나오더니 어서 활을 쏘라는 듯이 나무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경식이 차마 활을 못 쏘고 머뭇거리니까 구렁이가 어서 쏘라고 마구 재촉을 했다. 경식은 눈물 흘리면서 활을 쏘았다. 그래서 구렁이가 죽었다. 경식은 구렁이를 토막내어서 달구지에 싣고 대궐로 돌아왔다. 대궐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구렁이를 잡았다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 그런데 사악한 데다
못나기까지 한 임금이 약속을 안 지켰다. 약속대로 큰 벼슬을 내리기는커녕 신하들을 시켜서 경식을 죽이려고 했다. 벼슬을 주었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까 싶어서 그러는 거였다. 옛날에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하듯이 말이다. 경식은 하늘을 보고 서럽게 울었다. 아우인 구렁이를 제 손으로 죽인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이제 자기마저 억울하게 죽게 되었고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곧 왕의 먹이가 될 테니 남아있는 어린 자식들은 어떡하나. 경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 그때 홀연 생전에 구렁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형님,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거든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길 거예요. 경식은 임금에게 사정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저 구렁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 주십시오. 임금은 구렁이가 얼마나 큰가 궁금하기도 해서 신하들을 시켜 구렁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쭉 늘어놓았다. 그러자 이거 웬일이냐. 토막난 몸뚱이가 저절로 착착 붙더니 꿈틀꿈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 구렁이가 갑자기 간악한 임금에게 달려들더니 그 몸뚱이를 칭칭 감았다. 그런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삼켜버리고는 스르르 사라졌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생각했다. 이것은 하늘님의 뜻이다.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경식을 새 임금으로 모시기로 뜻을 모았다. 구렁이는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려고 그러나 형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궐 뒷산에 숨어서 조용히 살았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생각한 경식은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고 나라를 다스렸고 도덕적이고 품성이 좋은 새 임금 아래에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